자, 대찬 녀석들 유튜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바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누적 수익률, 일단 이 누적 수익률에 대한 언급은 제가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안내를 했던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래 1000%가 넘었는데 1000%까지 하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제가 차트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거 왜 들어갔고 왜 진입을 했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솔루션 제가 종목 공략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왜 추천을 했냐, 이번에 양지수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 살짝 진입을 해서 익절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오늘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자로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알체라 같은 경우 40% 수익이 났어요. 40% 수익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났냐, 자 보세요. 먼저 일단 차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어려운 말들 많은데 뭐 그냥 간단하게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일선 이거 얇은 선 보이죠? 이거 얇은 선 보이는데 이 5일선들이 그것보다 더 긴, 그러니까 20일, 40일, 60일, 1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그 지점, 여기가 있죠. 그리고 지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있고, 이게 다 골든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되어 있다 해가지고 골든 크로스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든 크로스보다 말고 또 하나 또 크로스가 있어요. 이거 지금 파란색이 31선인데 이 31선이 61선 그리고 121선을 뚫는 이 지점, 여기 골든 크로스입니다. 쉽죠? 진짜 쉽습니다. 그냥 이게 골든 크로스예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도 좋고요. 이 부분에서 바로 매수를 하면은 지금 한 여기에서 샀겠죠. 여기 샀으면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 추세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들어가서 익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 크로스만 볼 수가 있냐,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골든 크로스만 보고 또 하는 게 아니라 또 뭘 보고 해야 되냐, 이 기업이 왜 그냥 차트적으로 아니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뭐 알체라라는 그런 기업은 일단은 왜 좋냐, 지금 뭐 메타버스 이슈가 좋았어요. 왜 이슈가 좋았냐, 이거 알고 가야겠죠. 일단 뭐 BTS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들 좀, 블랙핑크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공통점이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가상현실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거기에 캐릭터들을 팬들이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재밌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기에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재밌는 게 또 뭐냐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아이돌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가 있냐? 바로 국회 의원들이 이제 뭐 국회에서 만나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거 말고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대선 출정식 있죠. 대선 출정식도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메타버스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게 상용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새는 뭐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이제 가상현실에서도 이제 출근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죠? CBDC, 뭐 가상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랑 접목되면서 어쩔 수 없이 알체라가 왜 떴냐, 알체라가 그 맥스트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맥스트가 알체라가 맥스트를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슈를 받고, 메타버스 이슈 받고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맥스트가 직접 상장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맥스트가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 알체라가 맥스트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체라가 대신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대신 상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은 맥스트가 지분 상장을 안 했으니까, 맥스트가 직접 상장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맥스트가 상장을 한 순간 뭐가 되냐, 알체라의 재료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알체라가 재료가 소멸되니까 당연히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료가 없으니까, 뭐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생겼냐, 자 보세요. 여기 뭐죠? 데드 크로스입니다. 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뭐냐, 지금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간 겁니다. 그게 바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건데, 요 상황 어떤 상황이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손해를 거의 안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똥차죠. 뭐 제가 100% 안 본다 뭐 이런 말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샀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에서 팔았어요. 왜냐? 여기 31선을 5일선이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 그리고 5일선을 31선 뚫고 내려온 그 시점, 단기 이평선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해도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은 여기에서는 안 가지고 있겠죠. 나중에 또 다시 추세를 타고 올라오면은 그때 또 매수를 하면은 또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레드캡 투어 있죠. 자, 레드캡 투어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5월 달에 진입을 했죠. 4월 말쯤 5월쯤,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네요. 네, 3, 4개월 정도 됐는데 요 부분이 왜 메리트가 있냐, 지금 자 보세요. 저 너무 멀어서 좀 손이 안 닿는데 지금 이렇게 자 줄을 그어 놨어요. 미리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처럼 올라가고 있죠. 저점은 올려주고 있어요. 저점, 여기가 저점이었죠. 그 다음 저점, 그 다음 저점, 그 다음 저점,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포인트가 고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점은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 저항, 그 저항의 힘은 유지되고 저항의 힘은 그대로 있으나 이제 지지의 힘, 그러니까 올려주려는 그 힘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그 지지받는 그 힘 자체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 삼각 수렴이 만들어진다.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내려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하지만 여기에서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지금 제가 보조지표 그중에 기법인 삼각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그 상승 추세선에 있는 삼각 수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자체에서는 이거 괜찮은 차트구나,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차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레드캡 투어를 삼각 수렴만 보고 매수를 하냐?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단순히 기법일 뿐이고 보조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 지금 여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이 구간, 그러니까 상승의 힘이 조금 강해진 이 구간, 이걸 보고 삼각수렴과 이거 두 개를 보고만 매수를 하냐? 아니죠. 이슈나 업황 같은 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알체라,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처럼 뭘 봐야 되냐? 바로 레드캡 투어가 돈을 잘 버는지, 지금 관광업이 괜찮은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 어땠냐? 요새는 그 좀 코로나 시국이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외국을 못 다니죠. 외국 여행을 못 가니까 어떻게 되죠?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약간 외국스러운 휴양지, 제주도로 몰립니다. 제주도의 코로나 확진자도 어마어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많이 가요. 왜냐? 놀고 싶으니까. 바다도 보고, 뭐 동해 서해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남해 보면 광안리 죽이지만 제주도 가는 거에 비하진 못하죠. 그래서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를 가는데 뭐가 있죠? 레드캡 투어, 레드캡 렌트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은, 관광업을 축소를 일시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렌트카 비중을 급수적으로 늘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드캡 투어가 다른 뭐 노랑풍선이다, 하나투어다, 모두투어다, 뭐 이런 그런 관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그 기업들은 비교적 적자 비율이 크게 나왔으나, 이 레드캡 투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았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이슈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교적 이때는 사실상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진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이스한 그런 타이밍에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어요. 삼각수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밀집 이야기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골든 크로스예요. 5일선이 다른 그 이평선들 다 뚫고 올라간 그 순간, 여기서 매수하고 이평선이 떨어지는 여기 데드 크로스,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도만 했어도 수익이 어마어마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그 수익은 극대화는 할 수 없으나
비교적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인지를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 있어서 말로만 할게요. 지금 이거 좀 지우고. 자, 아남전자 같은 경우 이거 왜 매수를 했는지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뭘 할 수 있냐면 골든크로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고 쭉 올라오면은 익절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쭉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 소멸. 자, 재료가 소멸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남전자가 어떤 재료가 소멸했죠? 네, 좋습니다. 왜 재료가 소멸됐냐? 어떤 재료가 소멸됐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된다, 가석방이 된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남전자는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좀 직접적인 좀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죠.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석방 이슈로 오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가석방 이슈에 대한 그거 좀 뭐 회의를 하겠다, 뭐 어쨌다 저찐다, 뭐 법원에 뭐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제대로 나왔을 때 팔았습니다. 왜냐? 다음날 되면 다 소멸될 거니까. 팔자마자 뚝 떨어졌죠. 장대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만약에 여기서 이동평균선에서 여기 골든크로스에 사고 여기 데드크로스에 팔았어도 익절이에요. 익절됐죠. 3,000원, 2,900원대에서 3,200원대에 판 겁니다. 익절됐죠. 이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사실상 이거는 말로만 쉽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 생각보다 사람들이 욕심쟁이라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요만큼 빠졌을 때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힘이 좋았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템CNS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기업이고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 기업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사면할 때 같이 팔아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만 저는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긴 했으나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다. 비공개 종목, 자, 방송에서 만든 PPT라서 비공개 종목, 블라인드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비공개 종목 아니고 다 공개를 합니다.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이 사실 저는 좀 종목을 애정하면 좀 안 좋지만 하나솔루션 자체는 조금 애정이 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좀 이제 2만 원대 뭐 그때쯤에 뭐 진입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나중에 팔았죠. 한 4만 후반대, 4만 원 이때쯤에 팔았는데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작년이죠. 작년인데 1조 달러 푸는 바이든 원자재 체크, 신재생에너지 주목. 자, 신재생에너지 뭐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뭐 풍력, 그리고 뭐 수력은 뭐 원래 있었고 풍력도 원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태양광이죠. 태양광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전기차 전환 예산과 관련 정책 뒷받침되며 시장 확대, 여기에 하나솔루션 들어가 있죠. 이 하나솔루션이 왜 전기차 2차 전지지? 신재생에너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을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만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자, 태양광 만들어서 어디 쓰죠? 그걸로 뭐 자외선 받아서 태닝할 거 아니잖아요. 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모듈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드냐? 수소 만듭니다. 수소를 어떻게 쓰냐? 전기로 바꾸죠.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수소를 이용해서 해운 좀 선박들, 그리고 다음에는 수소가 생각보다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뭘 어떻게 쓰냐? 그 다음에 가벼운데 아주 좋은 거, 뭐 우주선,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해운 선박,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도 다 접목이 된다. 그리고 픽업 트럭이죠. 니콜라에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게, 하나솔루션이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니콜라에 투자를 했어요. 1,000억 원,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게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8,000억 원 정도가 됐었죠.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좀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왜냐, 니콜라가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금 뭐 니콜라 픽업 트럭을 언덕 위에서 좀 밀면서
그 좀 가속도 붙은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뭐 인터넷에 게재를 했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니콜라 뭐 폭망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하나솔루션에 큰 타격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솔루션은 좋은 기업이고, 제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누가 한다? 바이든. 이 바이든 아저씨가, 자, 이 바이든 아저씨가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드디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미 바이든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공약에 내걸었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정책 공약을 계속 늘어놨는데 여태 안 하다가 이제 다시 했습니다. 뭐 물론 한국판 뉴딜이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슈는 있었으나 이렇다 할 움직임은 사실 크진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형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해? 아래로 쭈루룩 있습니다. 쭈루룩 있는데 제가 여기만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뭐다? 한화솔루션. 이거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이건 제가 뭐 간단하게 뭐 딱히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자, 그냥 제가 이거 지운 거 있죠? 하나솔루션이에요. 이거 뭐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하나솔루션이랑 이거는 기사 신문사 이름이고, 고출력 태양광 모듈 신제품 출시. 하나솔루션은 명실공히 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또 한 번 고출력 태양광을 또 만드네? 아, 나이스하죠. 아, 좋아요. 사실 이것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으로 지금까지 뭐 효율을 뭐 한 3배, 4배, 한 10배 끌어올렸다 뭐 이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뭐 조금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좀 뒀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 지금 하나솔루션이 1위 기업인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을 왜, 제가 지금 하나솔루션 이야기만 한 골백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괜찮다라고 보냐면, 한화그룹 자체가 나이스해요. 일단 김동관 부사장이 사장으로 역임이 됐죠. 올라왔죠. 네,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얻어옵니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그리고 이제 수전해라고 있어요. 뭐 이런 것 저도 사실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로 공부를 한 지식이에요. 태양광이나 뭐 이쪽을 이용해서 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에너지를 가져오고 그거를 압축을 해요. 압축기로 압축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좀 다루냐면, 하나솔루션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게 하나 큐셀에서 이제 조금 분할이 돼서 좀 나중에 상장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과 하나케미칼 그쪽에서 이제 수전해라는 그런 작업을 거친다고 해요. 네, 그렇게 어느 정도 공정 작업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압축기, 하나 파워 시스템 압축기를 또 압축을 해줍니다. 네, 그런 에너지를 압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 용기는 또 하나솔루션 ESS예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을 해준다 뭐 이런 그런 건데, 그리고 그 다음 충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이죠. 예, 그거는 또 이제 하나 파워 시스템에서 만듭니다. 하나 파워 시스템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충전소, 수소 발전, 그거는 이제 또 한화 종합화학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화그룹이 다 해먹고 있다. 하나그룹이 혼자서 다 헤쳐먹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솔루션이 거기에다가 발을 다 벌리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속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장에 뭐가 떴죠? 보이시나요? 휴캠스 떴습니다. 휴캠스가 왜 떴냐? 휴캠스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런 기업이에요. 이게 좀 이슈를 계속 받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제로화를 만든다, 뭐 어찐다 저찐다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통해서, 그리고 수소를 통해서, 뭐 태양광을 통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어떤 업종보다 향후 기대감이 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유럽이나 뭐 친환경 정책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 중국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2050년도에는 탄소 배출을 극도로 줄여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뭐 그런 관심 없다 뭐 원전 만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현재 미 대통령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가담해서 좀 전폭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탄소 배출 제로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죠. 거기에서 수혜받는 기업들 사실 많아요. 사실 많은데 제가 아까 말했죠. 방송에서 말했죠. 그 좀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매매로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솔루션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원칙으로 조금 길게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같은 경우 또 이제 재밌어요. 이제 우주 사업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테슬라가 자꾸 생각이 나고 접목이 되는데 한화에서는 좀 이제 2차 전지를 이용을 해서 그럼 수소나 좀 이쪽을 태양광 발전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솔라시티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회사죠. 일론 머스크가 회사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스페이스X나 테슬라 그리고 솔라시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 그 기업들 모두 다 화성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화그룹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화성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는데 무슨 갑자기 뭐 화성 이야기까지 하냐 뭐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주식은 그때그때 매출이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요.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는데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중에 뭐가 들어간다? 수소가 들어간다. 뭐 고체 연료전지가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수소가 좀 더 가볍고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보시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뭐 하나 시스템이 도와주겠죠.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은 하나그룹이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차트. 자, 이게 하나솔루션이에요. 네, 하나솔루션인데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야기를 안 해드렸네. 자, 보세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엄청 많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트레이딩으로 좀 매매를 하고 싶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 거, 오철이 알려준 거를 좀 써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샀죠. 그 다음 차트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샀죠. 그래서 팔면 됩니다.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에서 사서 데드크로스 팝니다. 샀죠. 이거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팝니다. 여기 수익, 여기 수익. 그 다음에 여기 팔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여기 삽니다. 여기서 팝니다. 거의 보합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지죠. 안 사요. 여기 뭐 샀다가 팔 수 있어요. 뭐 보합 안 사죠. 자, 오늘장 5%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4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자, 정확하게 8월 25일. 자, 8월 25일인데 자, 이제 또 어떻게 된다? 매수 타이밍 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뭐 제가 뭐 카톡방에서 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뭐 정배열이다, 뭐 역배열이다, 뭐가 어쨌다, 정배열이 좋다, 역배열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역배열이에요. 단기 이평선보다 중장기 이평선이 한 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긴 이평선이 한 칸 위에 있고 그것보다 더 긴 이평선이 한 칸 위에 있고 이게 정배열, 역배열. 이게 만약에 거꾸로 뒤집혔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뒤집혔다. 이게 5일선, 이게 21선, 이게 41선, 이게 61선, 이게 121선. 이게 정배열. 자, 정배열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추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 나쁘다 하는 이유는 죽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업은 죽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 매출액. 자, 여기에서 제가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 매출액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빠졌다. 웃기죠? 자, 잠깐 좀 재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좀 그거 중에 하나인데 BPS라는 게 있습니다. BPS가 뭐냐? 좀 뭐 EPS도 있고 BP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BPS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뭐 이런 거 뭐 많은데 그런 거 뭐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만약에 BPS가
지금 이 주가가 38,000원이라고 보세요. 하지만 지금 오늘 4만원입니다. 4만원에서 아마 마감됐을 거예요. 4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BPS가 38,000원이다. 38,000원이다. 근데 주가는 4만원이다. 거의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의 주가가 BPS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가서 보세요. 삼성전자도 가서 보시고, 삼성전자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BPS가 2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되고, 다른 기업들 BPS 10배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교육을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이런 부분 여러분들 좀 주식을 하면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어떤 재무가 좋고, 재무제표에서 숫자가 크면 뭐가 좋고 숫자가 작으면 좋고 숫자가 작으면 안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헷갈리시는 거 뭐 당좌 비율이다 뭐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거 있죠. 하나솔루션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신재생에너지 사업하는 기업들 좋아요. 좋고,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는 것보다 조금 길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하나그룹의 그 저녁이 되는데, 하나그룹이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크게 되겠구나 했는데 주가가 그 이후로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고,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카톡방에 대찬 녀석들이라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저나 김홍희 전문가나 김재 전문가나 뭐 모르는 거 그대로 물어보시면 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는 뭐 물어보시면 된다. 아니면 이 아래에 번호가 뜰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어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제가 반드시 사라 뭐 이렇게는 사실 말 못해요. 왜냐, 내 돈 주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피땀 흘려서 본 돈들인데 이걸 투자해라 마라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이런 기업들도 있다,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 다음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음표 했는데 재무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 재밌으니까 물음표 한번 해놨습니다. 어쨌든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노란 톡방, 카톡방 여기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다음에는 아마 차트 뭐 삼각수렴이나 뭐, 사실 삼각수렴은 좀 심화된 내용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기초된 내용이나, 그리고 뭐 골든크로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고, 다음에도 종목들은 가져올 거예요. 종목들을 많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은 가져올 테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이동평균선만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종합을 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